식이치료하는 외과의사 송지현입니다. 이렇게 마그네슘이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이 마그네슘 영양제를 섭취하려고 하는데요. 시중에 보면 정말 다양한 영양제들이 있습니다.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죠. 어떤 분들은 이런 마그네슘이 정말 좋아, 또 비싼 것도 있어요. 정말 싼 것도 있는데 마그네슘이 그놈이지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사실은 그 마그네슘이 종류에 따라서 흡수율이나 기전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. 자,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것은 주로 산화 마그네슘이나 수산화 마그네슘이에요. 근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흡수율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. 대표적인 수산화 마그네슘은 저희들이 마그민이라는 약으로 변비약으로 쓰게 됩니다. 왜 그러냐면은 이게 거의 흡수가 되지 않고 장에서 물을 머금고 변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게 하는 역할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만큼 흡수는 덜 된다는 거예요. 우리가 마그네슘을 부족하는 형태로 먹게 된다면 별로 권하는 방법은 아닙니다. 그 다음에는 아까 산화 마그네슘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수산화 마그네슘보다는 흡수율이 좀 더 좋습니다.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이 대부분 산화 마그네슘인데요. 그래도 이 산화 마그네슘조차도 흡수율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. 이것을 흡수율을 더 올리기 위해서 기능성 마그네슘들이 요즘 나오기 시작하는데요. 말레이트라든지 시트르산이라든지 이런 염기를 붙여서 흡수율을 더 많이 올리게 되는 거죠. 이런 염기를 붙이는 것보다 좀 더 흡수율을 올린 것이 킬레이트된 마그네슘입니다. 이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을 양쪽에 붙여서 비스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. 이것은 마그네슘 채널 이외에도 흡수를 더 다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서 흡수율이 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. 자, 그런데 요즘은 이 킬레이트라는 단어를 조금 범위를 넓게 쓰는 경우들도 있어서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. 방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원래는 이 킬레이트 되었다는 것은 이 아미노기를 붙였을 때가 저희들이 사용했던 용어인데요. 요즘은 이 말레이트라든지 또는 이 시트르산을 붙였을 때도 그냥 킬레이트 되었다라고 통용해서 쓰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이 마그네슘이 킬레이트 된 마그네슘입니다 하더라도 과연 이 글리신이 붙어 있는 건지 아니면 시트르산이나 말레이트산이 붙어 있는지는 뒷면을 보고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마그네슘 영양제를 먹을 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. 그거는 뭐냐면 대부분들은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마그네슘 영양제를 보충하잖아요. 그런데 요즘 영양제들을 보면 이 마그네슘이 여러 작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. 칼슘에도 같이 붙어 있기도 하고요. 또 다른 비타민 B군에 막 붙어 있기도 하고 이래요.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 중에서 본인은 마그네슘을 안 먹고 있다고 얘기하세요. 그런데 갖고 계신 영양제들을 보니까 마그네슘을 이미 초과해서 드시고 계신 분도 있더라는 거죠.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은 내가 먹는 영양제에 내가 비타민 B군을 먹는다고 하지만 또 거기 외에 뭔가 더 들어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셔서 영양제를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자, 이 마그네슘의 영양제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약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.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해주는 작용을 하잖아요. 그래서 혈압이 높은 분들, 고혈압인 분들도 이 마그네슘을 사용하면 효과가 좋습니다. 그런데 고혈압 약 중에서는 ACE 이니비터라는 약이 있어요. 근데 이 약은 신장에서 마그네슘 배출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. 즉 ACE 이니비터를 쓰고 있다면 마그네슘이 잘 배출이 되지 않으니까 함량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. 이럴 때는 설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고혈압 약 중에 이런 제제를 먹고 있다면 너무 많은 마그네슘을 먹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. 용량을 다른 분보다 조금 낮추는 게 좋다는 거죠. 자, 약의 상호작용 중에는 정신과 약도 있습니다. 이 정신과 약들을 사용했을 때 마그네슘이 배출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. 그래서 정신과 약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더 우울감을 느껴지거나 불편감을 느낀다면 내가 마그네슘이 부족하지 않나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. 자, 저희 병원에는 암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. 이런 암 환자분들은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항암 치료 약 중에 시스플란틴이라는 약이 있어요. 근데 이 약은 마그네슘의 혈중 농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. 즉 배출을 많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항암제를 쓰고 계신 분들도 마그네슘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늘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. 한 가지 얘기 안 한 게 있어요. 이 마그네슘은 사실 우리 몸에서 대부분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요, 뼈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분들은 칼슘도 중요하지만 마그네슘도 꼭 같이 드셔야 되는 거죠.
자, 말을 끊으려고 하는데도 계속 나오죠. 이만큼 우리 몸에는 마그네슘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. 그렇지만 과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부족하지는 않는지 이것을 전문가와 잘 상담하셔서 마그네슘을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요, 이 음식으로 이 마그네슘을 어떻게 섭취할 수 있고 저탄고지나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할 때는 이 마그네슘을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그네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.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